저희 채널의 제목은 몽타주 4대5입니다. 몽타주는 조합 또는 편집을 의미하는 불어니까 한국말로 4대5 조합 또는 4대5 편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저는 큰 극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소위 대박 영화들은 아껴놨다 다음 여행 비행기 안에서 보면 되거든요. 대신 저는 달아나듯 짧게 상영하는 영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종종 작은 극장에 성급히 가곤 합니다. 큰 극장보다 이런 극장에서 더 중요하고 훨씬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주죠. 다양함의 반비례해서 안타깝게도 숫자가 줄고 있고요. 90년대에 저는 뉴욕 이스빌리지의 전설적인 비디오 가게인 킴스 비디오와 안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 극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아방가르드 영화 감독으로 소개된, 지금은 거장이 된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봤죠. 또한 이 동네에서 시인 알렌 긴스버그가 세인트 마크스 교회 앞에서 서성이는 것, 그리고 배우 퀸틴 크리스비 2번가 거리를 마치 마지막 영국 신사인 양 멋지게 걸어가는 것도 종종 보았죠. 한 인물도 비디오 가게도 또는 하나의 극장만도 아닌 언급한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뉴욕 다운타운에 사는 무수한 필름 너드 중에 하나였던 저까지도 소속감을 느꼈던 일종의 문화 생태계였죠. 이것들이 모여 한 동네의 기운,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꽃피웠습니다. 비디오 가게는 사라졌고 이 중 두 전설적인 인물들은 우리를 떠났지만 안톨로지 필름 아카이브는 계속되고 있고요. 창립자인 현재 94살의 요나스 메카스는 언더그라운드 영화 예술의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커뮤니티의 정신적 진앙지로서 60년 가까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또 다른 진앙지인 풍부한 영화 제작과 향유의 역사를 가진 충무로 부지, 선택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래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 도시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걱정해 볼 때 지금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90년대 중반 창의성이 폭발하던 시기와는 현재가 제법 달라서 현재 활발하게 분출되는 새로운 다양한 표현들을 잘 육성하고 담을 수 있는 촉매제와 같은 공간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죠.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 번화가들이 경쟁하던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변모하고자 노력했죠. 그러자마자 급속하게 모든 이가 각자의 작은 스크린들을 신체의 일부인 양, 동시에 세상 전부가 된 양 들고 다니며 이전에 한 노력들을 순식간에 구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기술, 사회적 맥락에서 영상문화를 위해 건축물로서 영감을 준다는 일이 유토피아적인 불가능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시 맥락입니다. 부지 주변은 오래된 작은 2층 건물이 새로운 거대한 20층 건물과 마주하며 하나의 영화 장면 같은 뒷골목과 익명의 고층 건물들이 줄선 거리와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몽타주 같은 도시 성격은 우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맥락 없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복합성으로서 진지하게 하나의 고유함, 나아가 가능성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이곳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간 구성입니다. 영상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평적 공간 구성에 반해 이 부지 안에서는 일단 수직적 구성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이곳에 담겨야 할 야심에 비해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난히 이 도시에서 사적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만 많이 활용되어 온 전형적인 고층 건물 유형을 이 귀한 기회에 또 하나 던져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고층 건물과는 전혀 다른 최대한의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 가능할까요? 고층 건물이 폐쇄적인 대신에 개방적이고 동질적, 반복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위압적이 아닌 친밀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골목길의 수평적 도시성을 고층 건물을 통해 수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목 4대5 설명드리죠. 먼저 특정한 용도를 가진 5개의 외부로 닫힌 상자들의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지하에, 나머지 넷은 지상에서 서로 위아래서 공중부양하며 중첩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5개 상자들은 주변의 작은 건물들과 스케일이 비슷하지만 주변의 고층 건물과 높이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잘 컨트롤된 환경에서 영화를 감상 또는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축적, 기술적 장치들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또한 5개의 닫힌 상자들은 동시에 4개의 개방적인 공간들을 그들 사이에 만들어냅니다. 이들 공간들은 지면으로부터 로비, 도서관,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은 닫힌 공간들을 마치 기단과 지붕으로 이용하듯 외부로 향해 열려있는 대조적인 공간들입니다. 마치 극장처마, 막귀라고도 하죠. 막귀 공간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입구 공간이 4번 쌓여 있는 것과도 같고요. 이를 통해 도합 A부터 I까지 9개의 공간적 조건들이 밝음과 어두움, 개방성과 폐쇄성,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융통성과 특정성 사이를 교차하며 각각 특징적인 형태, 다양한 높이, 위치에 따라 변화할 다양한 조망을 가집니다. 아이젠슈타인이 말했죠. 몽타주는 독립적인 장면들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요. 영화 만들기 위해서 몽타주가 단순히 장면을 촬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적 서사 창조를 위해 세심하게 장면들이 조합 편집되는 것도 촬영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 건축 만들기도 건물 경험을 규정하는 다양하게 대비되는 공간들의 변주를 통해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과정인 거죠. 기계실과 주차장이 있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9개 공간을 아래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죠. 지하 3층 먼저 평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하 1, 2층에는 300명이 들어가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폭이 넓은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지하 1층 메자닌에는 상영실이 있고요. 지상 1층 실내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접근되며 또한 외부 계단으로 대극장에 접근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지상 1층은 북측 도로를 향해 열려있는 시원한 로비 공간이 됩니다. 동측에는 주변 건물 후면을 가려주며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마당이 지하 대극장으로 연결하는 외부 계단과 함께 있고요. 이곳은 후면 남측 골목길에서도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길을 통해 접근됩니다. 로비에는 카페와 박스 오피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큰 원형 바가 있는 열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 서측에는 로비를 내려다보는 기념품 샵이 있고요. 같은 2층 동측에서 3층 서측으로 올라가면서 150명이 들어가는 고전 영화를 위한 소극장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위한 갤러리죠. 4층은 미디어 아카이브와 도서관입니다. 북서측 코너에 작은 발코니가 있으면서 사방이 열려있고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때론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극장적이기도 한 영화를 위한 도서관입니다. 5층 서측에는 도서관을 내려다보는 미디어 열람실이 있고요. 5측 동단에서 6층단으로 올라가는 200명 규모의 고전 영화를 위한 중규모 극장이 위치합니다. 대중소 3개의 극장은 규모, 볼륨의 비율이 모두 다른데 중극장은 가장 길이가 긴 장방형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상부 종착 지점은 미디어 센터의 로비 역할을 하는 7층 강의실 공간입니다. 동측에 발코니가 있고 가변형 벽이 있어서 하나, 둘 또는 셋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터서 한 공간이 되면 1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강의 외의 다양한 행사에도 잘 활용될 공간입니다. 남측에 멋진 남산 조망을 가지고 있고 천정고가 5m나 됩니다. 다음은 8층 영상 작업 공간인데요. 녹음실, 색보정실, 대여 장비 창고 등이 있습니다. 자연광을 필요치 않아서 3면이 닫힌 공간이지만 남측에는 공용 공간에서 남산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테라스와 휴식 공간을 두어서 외부 공간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9층은 남북측에 발코니가 있는 경사진 천장의 사무실이고요. 실내 공간 중 사방에 가장 좋은 조망을 가진 공간입니다. 조망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방형 사무실 공간을 제안해 봅니다. 최정상 옥상층에 도달하면 옥상 극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로비 역할을 하는 지붕 덮인 공중 위의 정자 같은 공간이 맞이합니다. 야외 상영, 다양한 행사를 위해 활용되는 하늘로 열려있는 극장이고요. 150명 정도가 너끈히 수용됩니다. 이 공간 상부에는 영사실이 있으며 당연히 가장 좋은 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인면으로 넘어가죠. 다양한 스케일과 질감이 만드는 유별난 도시 불협화음의 한복판에서 인면은 비어있는 화면처럼 백색입니다. 무표정해서 주변과 경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특별합니다. 인면은 건물이 면한 4방향 각기 다른 도시 조건에 시각적으로 적절히 대응합니다. 구조, 공조, 동선, 화장실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적 요구들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외관으로 표현됩니다.
북측 인면입니다. 큰 길에서 부유하며 쌓여있는 수평적인 추상 조형물들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미 클리셰가 되어버린 과시적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적이고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화면들은 진지하게 영화 감상을 위한 신전에만 허용하겠습니다. 화려한 파사드 대신에 흥미를 끄는 것은 막귀의 천정면들, 즉 평평하거나 기울었거나 곡면인 네 형상들의 아랫면입니다. 사익 공간들의 성격이 각기 다른 색과 물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1층 로비는 축제적이며 환영하는 레드카펫을 연상케 하는 붉은 천장입니다. 도서관은 차분하고 집 같은 느낌의 목재입니다. 강의실은 어둡게 검은색으로 작은 영화 상영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아래서 봤을 때 하늘과 연결돼 보이도록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수직 외장 마감은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백색 콘크리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지상의 4개 닫힌 상자 외벽들은 35cm 두께에 4m에 10m의 뎁스에 이르는 거대한 벽보로서 기능합니다. 이들은 남측 전단 벽체 수직코어에 캔틸레버 형식으로 매달리고 동시에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50바이 50cm의 철골 기둥이 저층부에는 2개의 V자 형태로 고층부에는 기울어진 2개의 사선 기둥 형태로 설치됩니다. 앞서 제가 미디어 파사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스크린에만 한정하겠습니다. 거칠지만 순수한 하얀 구조벽들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훌륭한 예술가의 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일상이 되면 지루해질 테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에만 해야겠죠. 다음은 서측 인면입니다. 주 도로에서 볼 때 북서측 코너는 적층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서측 인면은 5m 거리를 두고 높은 건물이 인접해 있어서 잘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내 공조를 위한 급배기 환기구, 설비를 위한 공간들을 숨겼습니다. 공조실이 5개의 닫힌 상자에 각각 배치되어 바닥 공조를 통해 온도가 조절되는 신선한 공기가 공급됩니다. 바닥 공조를 통해 점유 지역만을 공조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내부의 먼지, 열 등으로 오염된 공기는 천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건물 서측 공조실들의 면한 외벽에 이를 위한 한 쌍의 유입 배출용 개구부들이 각각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열린 공간의 공조실은 이 공간들의 개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5개의 닫힌 상자에 계획된 공조실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전기실이 지하 2층에, 메인 기계실이 지상 3층에 배치되는데 대부분 공조 공간이 지상에서 해결돼서 지하 기계실에는 지열과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설비를 위한 공간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주차는 대지 서측 지하에 평면 왕복식 기계 주차 방식의 18대가 있고요. 남측 골목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리프트를 통해 지하 3층에서 주차가 되고 장애인 차량은 북측 건물 전면으로 한 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남측 인면입니다. 골목길에 면한 남측에는 수평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면 북측 인면과는 대조적으로 수직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한 쌍의 가위식 실내 피난 계단 코어와 하나의 외부 계단이 배치됩니다. 남산 조망을 가진 16인승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옥상 극장까지 모든 13개층을 빠르게 연결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실내 극장들과 미디어 센터의 로비 역할을 할 7층 강의실까지 9개층을 원활하게 연결합니다. 외부 계단은 옥상 극장까지 연결되며 상층부 7, 8, 9층 테라스와도 연결되어 건물 상부 미디어 센터를 위한 건축적 산책로가 됩니다. 다음은 동측 인면입니다. 이곳의 하부는 주변 저층 건물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화장실을 두었고요. 교차로에서 잘 인지되는 동측 인면 상부는 개방된 발코니 공간들을 두었습니다. 화장실은 7군데 있습니다. 지하 극장을 위한 2개소와 지상 극장 영화 도서관을 위한 2개소, 강의실 미디어 센터 업무 지원 시설을 위한 각각의 화장실들은 1인 전용 젠더 뉴트럴 화장실로 구성하고 각 구역마다 2개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두어 모든 이의 평등한 이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평등한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인면과 세부 기술적 사항들을 마치고 다시 외부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서울 충무로라는 도시 몽타주에서 우리 제안 몽타주 4대5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적 몽타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채움과 비움이 번갈아 교체하는 건물 정면을 주변 옥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동쪽의 작은 건물군과 연관되어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지면과 만나며 말을 건넵니다.
기울어진 레드 실링이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하겠죠. 명보극장에서 바라보면 큰 길가 고층 건물들이 만나는 맥락의 연장으로 보이기도 하겠고요. 남측 뒷골목에서 올려다보면 작지만 하늘과 만나는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겠고요. 건물은 멀리 남산에서 내려다 보이기도 합니다. 옥상 극장에서 무슨 행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선 상층부의 미디어 센터의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발코니에 나와 남산 조망을 보고 있고요. 우리는 몽타주 4대5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건축학적인 특수효과나 변형, 속임수로부터 건축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요. 여기에서 건축은 공간적 수행성의 조합 방식에 집중했고, 이용자의 경험이 건축 과잉 생산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네마테크가 관객들 후원자들과 나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몽타주 또 하나의 정의입니다. 사진에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 요소들의 조합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요소들이 처음부터 연관되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각 요소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의 합에서 나아가 흥미 또는 의미를 부과하는 기술을 일컫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